스시마 항구에서 지금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어선들의 태극기가 달려 있습니다. 한 척도 아니고 두 척도 아닙니다. 수십 척의 배에 일장기 옆으로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장면을 막지 못합니다. 언론은 보도하지만 누구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 전 그날 밤 이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저는 야마다 고로입니다. 스시마 어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30년 동안 일본 어부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일본을 믿었고 일본의 바다에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국적은 태어날 때 정해지지만 신뢰는 위기의 순간에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그날 수평선 너머에서 과연 누가 왔는지 지금부터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배를 둘러싼 중국 어선이 100척이 넘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선원들이 저를 보고 있어요. 일본 순시선은 방금 떠났습니다. 저를 남겨두고 말이죠. 이게 30년 어부 인생의 끝입니까? 20분 전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연락하니 답변이 외교적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관리관이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순시선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희를 남겨두고 말이에요. 중국 어선 100여 척이 저희를 포위한 채로 말입니다. 그날 일본은 바다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새벽 4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야마다 고로입니다. 나가사키현 스시마 어업협동조합 조합장이죠. 30년 동안 이 바다를 지켜왔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이 바다에서 살았어요. 3대째 어부 집안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4시 대마도 북서쪽 10km 해상이었죠. 조합원 20명, 어선 20척이 출항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저희 어장이었어요. 오늘은 날이 좋습니다. 무전으로 조합원들에게 말했죠. 파도는 잔잔했습니다. 하늘도 맑았어요. 완벽한 조업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오전 6시쯤이었을 겁니다. 레이더에 점 하나가 찍혔죠.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선 한두 척쯤이야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점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개가 됐어요. 30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100개를 넘어섰죠. 조합장님, 이거 뭡니까? 조합원 사토의 떨리는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었어요. 수평선이 검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배였습니다. 중국 저인망 어선이었죠. 30년 어부 인생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규모였습니다. 수평선 전체를 뒤덮고 있었어요. 전선 유지하십시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죠. 중국 어선들이 다가왔습니다. 빠르게, 아주 빠르게요. 포위였습니다. 조합장님, 무전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사토의 배였습니다. 중국 어선이 옆으로 붙었죠. 쇠파이프를 든 선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물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30년 동안 모은 장비가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어선이 저희 배 옆구리를 들이받았죠. 선체가 흔들렸어요. 조합원 한 명이 넘어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해상보안청에 연락합니다. 저는 즉시 무전을 돌렸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도착했죠. 희망이 보였어요. 구조 요청합니다. 중국 어선 100여 척이 저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순시선 관리관이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희도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관리관이 말했죠.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본청에 지시를 요청하겠습니다. 무전이 오갔어요. 10분이 걸렸습니다. 외교적 문제가 있습니다. 철수하십시오. 그 답변이 돌아왔죠. 순시선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정말로 방향을 틀었어요. 저희를 남겨두고 말이죠. 잠깐만요.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시선은 멀어졌어요.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국가는 계산을 했고 저는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20척이었고 놈들은 100척이 넘었습니다. 그날 일본은 바다에서 사라졌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다시 다가왔어요. 쇠파이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조합원들의 얼굴에서 희망이 사라졌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어부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고동이었어요. 하지만 일본 배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음이었죠. 훨씬 더 깊고 강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서치라이트가 바다를 비췄어요. 중국 어선의 빛과는 달랐습니다. 압도적이었죠. 저건 조합원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었어요. 깃발이 보였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태극기를 보기 20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본 순시선이 떠난 직후였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칠었죠. 본격적인 추격이 시작된 겁니다. 조합장님, 놈들이 따라옵니다. 사토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는데 평소와는 다른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바다에 나온 사토였지만 그런 목소리는 처음 들었죠. 중국 어선 3척이 사토의 배를 쫓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충돌음이 들렸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였죠. 전속력으로 도망치십시오. 저는 무전기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넓었지만 도망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방이 중국 어선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제 배의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덜커덕거리는 소리였는데 30년 어부 생활에서 절대 들어선 안 되는 소리였죠. 급히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과열이었어요. 안 돼. 지금은 안 돼. 저는 중얼거리면서 스로틀을 조절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니 결국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자 제 인생도 함께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배가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렸죠. 30년 동안 제 손으로 움직여왔던 배가 이제는 그저 떠다니는 쇳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조합장님, 조합장님. 무전에서 조합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즉시 도망가십시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쥔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죠. 조합장님을 두고 갈 순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합장이었고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십시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조합원들의 배가 하나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중국 어선 5척이 제 배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급할 것도 없었죠. 이미 끝난 사냥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여유로웠고 저는 갇혀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포위당했습니다. 사방이 중국 어선이었습니다. 그들의 엔진 소리가 제 배를 둘러쌌죠. 밧줄 하나가 허공을 날아와 제 배 난간에 걸렸습니다. 중국 선원들이 밧줄을 힘껏 잡아당기기 시작했고 배와 배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조타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자물쇠를 채우는데 몇 초가 걸렸죠. 쾅! 쇠파이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번, 2번, 3번. 리듬이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리듬이었죠.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중국어로 뭔가 소리치는 게 들렸는데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뜻은 알 수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은 게 아니라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타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죠. 이 배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결혼도 이 배 덕분에 했고 아이도 이 배 덕분에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에서 끝나는 겁니까?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로야, 이 배는 3대째 우리 가문의 배다. 바다가 거칠어도 이 배는 너를 지켜줄 거다. 그러니 너도 이 배를 지켜라.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손자 켄타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5살 배기 꼬마였죠. 할아버지, 오늘도 물고기 많이 잡아왔어요? 나 참치 먹고 싶어요. 지난주에 그렇게 말했던 손자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배도 약속도 자존심도요. 여기서 끝나는구나. 체념이 천천히 밀려왔습니다. 쾅, 쾅, 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세졌습니다. 조타실 유리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미줄처럼 퍼져나갔죠. 국가는 없었고 바다만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다 전체가 밝아졌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일제히 서치라이트를 켠 겁니다. 수십 개의 빛이 제 배를 비췄습니다. 완전한 포위였고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빛이 있었지만 저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쾅! 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곧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조합원들만이라도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전혀 다른 소리가 바다를 가로질렀습니다. 백고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배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강한 저음이었죠. 중국 선원들의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서치라이트들이 하나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 배가 아닌 수평선 쪽으로 향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 너머를 내다봤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다른 빛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서치라이트와는 차원이 다른 빛이었습니다. 압도적이었죠. 그리고 거대한 함정 하나가 파도를 가르며 나타났습니다. 선수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그 깃발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바다에서 일본 국기만 봐왔던 제가 지금 태극기를 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함정은 계속 다가왔습니다. 파도를 가르는 게 아니라 파도 위를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3,000톤급은 좋게 되어 보였죠. 중국 어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바다 전체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빛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나처럼 밝았죠. 어둠이 순식간에 걷혔습니다. 그 빛은 중국 어선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함정의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중국어였고 그 다음 영어였으며 마지막으로 일본어였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입니다. 즉시 정선하십시오. 반복합니다. 즉시 정선하십시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는 명령이었죠. 중국 어선들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제 배를 둘러싸고 있던 5척 모두가 엔진 소리를 줄였습니다. 제 배 난간에 걸렸던 밧줄이 스르르 풀려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한국 함정이 제 배와 중국 어선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사이를 갈라놓은 겁니다. 중국 어선들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저는 조타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난간을 붙잡고 한국 함정을 바라봤습니다. 선체에 선명하게 써 있었죠. KUREACOASTGUARD. 태극기가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 어선 들리십니까?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입니다. 일본어였습니다. 완벽한 발음이었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저는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들립니다. 저는 야마다 고로입니다. 스시마 어업협동조합 조합장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야마다 조합장님, 다치신 분 계십니까? 그 질문 하나로 저는 살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상자가 몇 명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30년 어부 생활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합장님, 이제 안전합니다.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주저앉았죠. 중국 어선들이 계속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함정의 서치라이트가 그들을 하나하나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20분 전만 해도 저를 조롱하던 그들이 지금은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함정 뒤쪽에서 고속단정 한 척이 출발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제 배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단정이 제 배 옆에 섰고 대원 2명이 제 배로 올라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첫 번째 대원이 물었습니다. 완전 무장이었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떨렸고 손은 후들거렸으며 정신은 아직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엔진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원이 엔진룸으로 내려갔습니다. 몇 분 후 다시 올라왔죠. 냉각수 개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리는 어렵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예인하겠습니다. 한국까지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마치 이게 그들의 일상인 것처럼요. 예인 밧줄이 연결됐습니다. 한국 함정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제 배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무전기에서 다른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합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모두 괜찮다. 한국 해경이 왔다. 제가 대답하자 무전기 너머로 안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저는 함정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태극기가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 아래에서 그 깃발은 마치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바다는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일본 순시선이 30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은 20분 만에 끝냈습니다. 아니, 끝낸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한국 함정이 제 배를 예인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물러났고 저희는 안전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해경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함정 뒤쪽에서 갑자기 엔진 소리가 여러 개 들렸습니다. 고속단정들이었습니다. 한 척, 두 척, 세 척, 6척이 차례로 출격했습니다. 파도를 가르는 게 아니라 파도 위를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속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랐죠. 각 단정마다 완전 무장한 대원들이 5명씩 타고 있었습니다. 뭘 하려는 겁니까? 제 배에 남아있던 한국 대원에게 물었습니다. 도주한 중국 어선들을 추격합니다.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해경은 저희를 구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해역을 통제하러 온 겁니다. 고속단정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중국 어선들을 하나씩 추격하기 시작했죠. 도망가던 중국 어선들이 속도를 높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고속단정들이 순식간에 따라붙었습니다. 그때 함정 위에서 헬기 한 대가 이륙했습니다. 로터 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헬기는 상공으로 올라가 서치라이트로 바다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상공에서 도주하는 중국 어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3번 단정, 11시 방향 800m 표적 확인. 무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기에서 고속단정들에게 좌표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바다 전체가 하나의 작전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이 바다에서 살았지만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중국 어선 한 척이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도주했습니다. 고속단정 하나가 바로 옆까지 붙었습니다. 최후 경고입니다. 즉시 정선하십시오. 확성기로 경고가 울렸지만 중국 어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물대포가 발사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압의 물줄기가 중국 어선의 조타시를 직격했습니다. 유리창이 박살났고 선원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3분도 안 돼서 중국 어선은 엔진을 끄고 멈춰섰습니다. 첫 납포였습니다. 일본이 30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은 3분 만에 끝냈습니다. 1번 납포 완료. 다음 표적으로 이동합니다. 고속단정에서 무전이 들렸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저 업무를 보고하는 것뿐이었죠. 다른 고속단정들도 차례로 중국 어선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주하는 배를 추격하고 차단하고 경고하고 제압했습니다. 마치 연습해온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한 척, 두 척, 세 척. 중국 어선들이 차례로 멈춰섰습니다. 헬기는 계속 상공을 선회하며 좌표를 제공했고 고속단정들은 그 정보를 받아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바다는 넓었지만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습니다. 한국 해경은 분노하지도 않았고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냉정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20분 전만 해도 저희를 조롱하던 중국 어선들이 지금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100척이 넘었던 중국 어선단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배에 남아있던 한국 대원이 무전기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10척 납포 완료. 나머지는 영해 밖으로 퇴거 중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귀환하십시오. 함정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10여 척. 단 20분 만에 10여 척을 제압한 겁니다. 고속단정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납포한 중국 어선들은 함정 쪽으로 예인되고 있었습니다. 헬기도 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 순시선은 중국 어선들을 보고 도망갔습니다. 수정 열세라는 이유로요. 하지만 한국 해경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수정 열세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장님. 한국 대원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이제 안전하게 항구로 모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함정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제 배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고속단정들이 좌우에서 호위했습니다. 마치 귀빈을 모시는 것처럼요. 저는 다시 한번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밤하늘 아래에서 그 깃발은 여전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바다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작전이 끝났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모두 제압됐거나 영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한국 해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속단정 한 척이 다시 제 배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대원이 올라왔습니다. 완전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완장을 차고 있었고 큰 가방을 들고 있었죠. 의무관입니다. 다치신 분 계십니까? 그가 제일 먼저 한 말이었습니다. 총을 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의료 가방을 들고 온 겁니다. 그 질문 하나로 저는 전쟁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른 조합원들 중에 부상자가 있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의무관이 즉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함정, 여기는 의무반입니다. 다른 어선들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정 추가 지원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2번, 4번 단정 의무 지원으로 전환합니다. 즉각 답신이 왔습니다. 의무관이 제게 다가와 손전등으로 제 눈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맥박을 재고 손목을 살폈습니다. 제 손에는 밧줄에 쓸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피가 말라붙어 있었죠. 소독하겠습니다. 조금 따가울 수 있습니다. 의무관이 소독약을 꺼내 제 손에 발랐습니다. 따가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붕대를 감아줬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수없이 해본 일이라는 게 느껴졌죠. 총이 아니라 붕대가 먼저 나왔습니다. 조합장님, 다른 분들 위치 알려주시겠습니까? 의무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어 조합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사토, 다나카, 요시다. 한 명씩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상 정도를 확인했죠. 사토는 머리를 다쳤고 다나카는 팔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요시다는 늑골에 금이 갔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의무관이 다른 단정들과 무전으로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각 단정이 부상자가 있는 어선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무전으로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토시 두피 열상 봉합 완료. 상태 안정적입니다. 다나카시 타박상 처치 완료. 경과 관찰 필요합니다. 요시다 씨 늑골 골절 의심. 항구 도착 후 병원 이송 권고합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렀습니다. 번호가 아니라 이름이었습니다. 한국 대원들은 저희 조합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확인하고 기억했습니다. 제 배에 있던 의무관이 가방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조합장님, 엔진 상태는 어떻습니까? 고장났습니다. 냉각수 개통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예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함정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함정, 여기는 의무반입니다. 조합장 선박 예인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인 준비하겠습니다. 함정에서 즉시 답변이 왔습니다. 질문도 없었고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 제가 말하자 의무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바다에서 어민을 돕는 게 저희 임무입니다. 임무.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호의가 아니라 임무라고요. 예인 밧줄이 다시 연결됐습니다. 이번엔 더 튼튼한 밧줄이었습니다. 함정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제 배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조합장님 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다른 조합원들의 배도 차례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부상이 심한 배들은 예인됐고 자력으로 항해 가능한 배들은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함정의 호위를 받았습니다. 한국 함정이 뒤에서 전체를 지켜보고 있었고 고속단정들이 좌우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20척의 일본 어선을 마치 보물처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귀향하는 내내 한국 해경은 저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 함정의 서치라이트가 여전히 저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그들은 우리를 지켜본 게 아니라 맡았습니다. 일본 순시선은 저희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외교적 문제 때문에요. 하지만 한국 해경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외교도 정치도 국경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바다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게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강한 나라는 많지만 책임지는 나라는 드뭅니다. 그날 밤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항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쓰시마 섬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한국 함정의 호위 아래 저희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이더에 새로운 신호가 잡혔습니다. 뒤쪽에서 다가오는 배가 있었습니다. 일본 선박이었죠.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접근 중입니다. 한국 함정에서 무전이 들렸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일본 순시선이었습니다. 저희를 버리고 떠났던 바로 그 배였죠. 한참 뒤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난 뒤에요. 순시선이 가까워지면서 그 크기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한국 함정 옆에 선이 왜소해 보였습니다. 같은 순시선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였죠. 마치 아이와 어른이 나란히 선 것 같았습니다. 일본 순시선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여기는 일본 해상보안청입니다. 납포된 중국 어선을 인수하겠습니다. 인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인수하겠다는 통보였죠. 한국 함정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답신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인계하겠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저 업무였습니다. 납포된 중국 어선 10여 척이 일본 순시선 쪽으로 예인됐습니다. 서류가 오갔고 무전으로 확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모든 게 절차대로 규정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관리관이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감사합니까? 당신들은 저희를 버렸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 때문이었죠. 저희도 상황이. 일본 관리관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상황이 어땠습니까? 저희는 거기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 100여 척에 둘러싸여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외교적 문제라며 떠났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조합원들도 무전기를 켰습니다. 저는 사토입니다. 머리를 다쳤습니다. 한국 의무관이 치료해줬습니다. 당신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다나카입니다. 제 배가 들이받쳤을 때 저는 일본 순시선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저는 요시다입니다. 늑골이 부러졌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의무관이 응급처치를 해줬고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뭘 해줬습니까?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무전에 쏟아졌습니다. 20명 모두가 말했습니다. 한 명씩 차례로요. 일본 관리관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한국 함정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스시마 어업협동조합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인계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희의 분노를 이해한다는 듯이, 하지만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듯이요. 일본 해상보안청, 어민 안전은 저희가 한국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나포 어선 인계는 완료됐습니다. 한국 함장의 말이었습니다. 짧았지만 명확했습니다. 어민은 저희가 맡는다. 당신들은 서류나 챙기라는 뜻이었죠. 일본 순시선이 납포된 중국 어선들을 끌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그저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돌아왔고 한국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함정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태극기가 여전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 아래에서 저희는 여전히 보호받고 있었죠. 조합장님. 한국 대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네. 한국까지 30분 남았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서류를 인수했습니다. 중국 어선 10척과 서류를요. 하지만 신뢰는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건 바다에 남았습니다. 그날 시험에 오른 건 배가 아니라 국가였습니다. 일본은 외교를 선택했고 한국은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 어부로 3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바다에서 저를 지킨 건 국적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를 구한 건 태극기였습니다. 저는 조타실로 들어가 창고를 뒤졌습니다.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깃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10년 전 한국 어부와 물물 교환했을 때 받은 거였죠. 한 번도 꺼내본 적 없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일 이 깃발을 달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건 새벽 2시였습니다. 한국 함정의 호위 아래 조합원 20명 전원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부상자들은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고 나머지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죠. 저도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껴안았죠.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야.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날의 장면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중국 어선들, 일본 순시선의 뒷모습, 그리고 태극기요. 백고동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치라이트의 빛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던 태극기가 계속 보였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일어나 항구로 나갔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시간이면 항상 항구에 나갔으니까요.
항구는 조용했습니다. 몇몇 조합원들이 벌써 나와서 조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이 있었지만 바다는 여전히 저희의 일터였습니다. 멈출 수 없었죠. 저는 항구를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이상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사토의 배였습니다. 선미의 깃발 2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장기였고 다른 하나는 태극기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분명 태극기였습니다. 다른 배들도 확인했습니다. 다나카의 배, 요시다의 배 하나씩 둘러봤죠. 한 척, 2척, 3척, 5척 이상에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일장기 옆에 나란히 달려 있었습니다. 30년 어부 인생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사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배 위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죠. 사토, 저 깃발은? 제가 물었습니다. 사토가 태극기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릴 지켜준 건 한국이었습니다, 조합장님. 말이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일본 어부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장기도 함께 달았습니다. 사토가 2 깃발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조합장님. 감사입니다. 목숨을 구해준 나라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나카도 다가왔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조합장님. 어제 일본 순시선이 저희를 버렸을 때 저는 일본 사람이라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경이 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국적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요시다도 왔습니다. 늑골에 보호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죠. 조합장님, 저는 오늘도 바다에 나갑니다. 의사가 말렸지만 나가야 합니다. 그게 어부니까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태극기를 달고 나갑니다. 그 깃발 아래에서라면 저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1명씩, 2명씩 조합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제 배로 돌아왔습니다. 창고에 넣어뒀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10년 된 태극기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조용히 깃대에 걸었습니다. 일장기 옆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2 깃발이 함께 펄럭였습니다. 그 깃발은 명령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국적은 태어날 때 정해지지만 감사는 그날 배웠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항구를 비췄습니다. 태극기들이 빛을 받아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조합원들이 하나둘 배에 올랐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항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배에 올랐습니다. 엔진을 걸었습니다. 제 배도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20척의 배가 줄지어 나갔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의 배에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항구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저희를 구했는지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항구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아침 바다는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항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태극기는 여전히 보였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그 깃발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방을 봤습니다. 대마도 북서쪽 10km, 저희의 어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바다로 나갑니다. 태극기와 함께요. 그날 이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해양경찰청, 대마도 해역에서 일본 어선 구조 작전 성공. 중국 불법 조업 어선 10여 척 납포. 텔레비전 화면에 그날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한국 함정의 모습, 고속단정들의 추격, 헬기의 선회, 그리고 태극기가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뉴스는 항상 그렇듯 담담했죠. 하지만 화면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본 게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가족들이 뉴스를 봤습니다. 이웃들이 물었습니다. 고로 씨, 정말 한국이 와줬다고요? 네, 왔습니다. 순시선보다 빨랐다고요? 비교가 안 됩니다. 짧게 대답했지만 사람들은 알아들었습니다. 스시마는 작은 섬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죠. 다른 어민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조합의 사람들도 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한국 해경이 정말 그렇게 빨랐습니까? 20분이었습니다. 일본 순시선이 30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20분 만에 끝냈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사토도 다나카도 요시다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20명 조합원 모두가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항구에는 이제 태극기를 단 배가 더 늘어났습니다. 저희 조합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조합의 배들에서도 하나둘 태극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명령도 없었습니다. 그저 선택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국해양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작전에 참여했던 함정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죠. 저는 조합원 대표 5명과 함께 부산으로 갔습니다. 사토, 다나카, 요시다, 그리고 2명의 젊은 조합원이었습니다. 부산 해양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한국 해경 관계자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정중했고 따뜻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마다 조합장님. 그날 이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조합원 모두 무사히 조업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날 출동했던 함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부두로 안내받았습니다. 저 멀리 함정이 보였습니다. 3,000톤급 함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를 구한 바로 그 배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1년 전 그 밤 어둠 속에서 봤던 바로 그 깃발이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올라가시겠습니까? 안내받아 함정에 올랐습니다. 갑판을 걸었습니다. 고속단정들이 정렬돼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중국 어선들을 추격했던 바로 그 단정들이었죠. 함교로 안내받았습니다. 레이더, 통신장비, 각종 계기판들이 빼곡했습니다. 일본 순시선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레이더로 100km 밖까지 감시합니다. 헬기와 연동돼서 실시간으로 표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의 작전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장비, 훈련, 시스템, 모든 게 준비돼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함장이었습니다. 야마다 조합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강민수 함장입니다. 그날 밤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함장님,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 함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장님, 강 함장이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다의 국경은 없습니다. 위험에 빠진 어민을 구하는 게 저희 임무입니다. 일본 어민이든 중국 어민이든 한국 어민이든 상관없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이 위험에 처했다면 저희는 갑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게 해양경찰의 임무입니다. 임무. 다시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한국 해경이 온 건 저희가 일본 어민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국가는 말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선언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그 순간의 선택으로 기억됩니다. 그날의 선택은 장비가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바다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켜주는 나라를 처음 봤습니다. 스시마에 도착해 항구로 돌아왔을 때 제 배가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여전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 깃발을 달고 바다로 나갑니다. 거센 파도 속에서도 그 깃발 아래에서는 저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바다는 다르게 보였습니다.